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문제가 잦아들질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도 김기식 원장 해임을 포함해서요, 변한 게 없다는 입장이던데요. 이거 매일 같은 질문을 받기도 곤혹스럽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시기에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아무리 그때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더 경계하고 주의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 비판을 충분히 다 수용합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이번에는 19대 임기가 끝나는 2016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독일을 거쳐 네덜란드와 스웨덴으로 외유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무슨 공무상 목적으로 출장을 한 것인지, 정치 자금을 땡처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각까지도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 많아서요. 정치부 오태훈 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저 화면에 나왔던 땡처리 외유라는 걸 오늘 두고두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임기가 다 끝나가니까 또 재선을 하실 분도 아니었고 가지고 있던 정치자금 어디다 밀어 넣었다는 건가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정치 자금이 남았으니까 그걸 다 소진하고서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는 건데요. 하나하나 나눠서 이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게요. 먼저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독일과 네덜란드, 스웨덴을 김기식 원장이 외유차 갔다 왔다. 땡처리. 이게 국회의원 임기 종료 사흘 전이라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 가서 쓴 후원금이 총 1,325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를 또 짚어드리면 임기 종료 열흘 전에 정치 후원금으로 5천만 원을 더 좋은 미래라는 단체에다가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이 더 좋은 미래는 민주당의 초재선 의원들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모임인데요. 이 사실 이 더미래 연구소가 김 원장이 바로 이어서 이제 연구소장으로 간 곳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당 의원 후원금으로도 돈을 지불을 했었고 또 보좌진 퇴직금으로 돈을 줬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보면요. 이 2015년 말 재산 공개에서 돈을 정치 자금을 신고한 게 3억 3천만 원인데 그 5개월 후에 남은 돈이 총 400여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 사이에 한 3억 3천만 원 가까이를 이제 썼다.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의당 데스노트를 일명 가지고 있었다는까지 돌아서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당 주장이 맞다면요. 땡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뭐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김 의원 같은 경우는 20대는 국회로 오지 않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고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뭐 사실 그건 이제 본인한테 직접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의혹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무래도 본인 소속된 정무위 소속인데 피감기관이라고 하죠. 관광 코스 영수증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상당히 이제 이분은 공무로 갔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취재진들은 말이죠. 상당히 복잡한 일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28일에 워털루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다고 영수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한 곳이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의혹이 제기되는 게 로마가 30일부터 휴일이었는데 그 다음 일정이 제네바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굳이 휴일인 로마를 갔어야 했냐라는 의혹이 또 제기가 됐고요. 또 30일을 휴일을 비워놓고 차량 렌트비라든지 가이드 비용이 또 영수증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유가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아니 뭐 여권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관행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래도 적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출장 간 김에 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늘 빡빡하게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만 왜 그렇게 꼭 집어서 가냐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 당시의 김기식 의원이었습니다. 고액 강연은 용돈벌이라고 반칙과 특권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 아니었겠어요.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컸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까? 취재하시기는 좀 어떻습니까?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말이죠.
네, 사실 그동안은 김기식 원장이 그동안 의혹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하고 네. 또 뭐 해명할 건 해명하고 현장 행보도 하고 사실 금감 원장으로서 최근에 삼성증권 사태라든지 신한은행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었는데 네. 어제부터는 좀 이제 모습을 피하는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좀 접촉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고 취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대응하겠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이제 직무에 충실하겠다라는 입장일 것 같은데요. 야당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 같아요. 검찰 고발, 국조에다가 특검 이야기까지 하고 있던데요. 지금 이거 지방선거 계속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야당은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검찰에 이제 고발을 했고, 뭐 청와대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라든지 뭐 네. 국정조사, 특검까지도 막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해임할 만한 그런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게 말이죠. 국회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이슈까지 더해서 말이죠.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취진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은 네.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인데 이 지방선거에도 충분히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여당의 고공 지지율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네.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네. 지방선거로 번지는 건 좀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네. 선거가 김기식 이슈로 덮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야가 지금 아마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접점일 것 같아요. 그 한가운데에 바로 저 금감원장이 서 있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정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